여름만 되면 전기세가 무서워서 에어컨도 못 켜요. 가스비가 너무 올라서 겨울나기가 겁난다는데 정부에서 뭐 해준다던데 그게 뭡니까? 혹시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복지 현장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복지사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잘 모르시면 1년에 수십만 원을 그냥 놓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거 해당 안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한 번도 알아보지 않으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엔 에어컨 틀고 겨울엔 보일러 마음 놓고 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 바우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 잘못된 소문이 너무 많습니다. 7월부터는 누구나 신청 안 해도 돈을 준다. 이 얘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혼자 사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겠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몰라서 못 받으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이고 나도 받을 수 있었네 하고 깜짝 놀라실 분들 분명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 여름 전기세는 물론이고 겨울 난방비 걱정도 크게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단돈 10원도 아까운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너지 바우처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제도 같죠? 나는 그런 거 몰라도 돼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전기세, 가스비, 난방비를 대신 내주거나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대신 내준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궁금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여름철엔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이 두세 배로 올라가고 겨울에는 보일러, 연탄, 등유, 가스비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훌쩍 넘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일정 금액을 대신 내주겠다고 만든 게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 제도가 생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엔 제도가 있어도 정작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잘 못하셨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어려워서 정보를 몰라 놓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나는 지원 대상이 아니겠지 하고 그냥 안 알아보셨다가 몇 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런 분들 놓치지 말자 하고 만든 게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부가 전기세와 가스비를 대신 내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그럼 그 돈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도 있고 신청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잘못하면 1년을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지급된다. 는 얘기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만 들으시면 유튜브 어디서도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번 여름, 겨울은 훨씬 마음 편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뉴스에서는 가구당 48만 원 준다는데 나는 왜 그 돈이 안 들어오냐고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는 걸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모든 가구에 똑같이 48만 원을 주는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두 분이 함께 사는 2인 가구는 약 40만 원, 세 분이 함께 사는 3인 가구는 약 53만 원, 그리고 4분 이상이 사는 4인 이상 가구는 70만 원이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 많아질수록 지원금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제가 만났던 박 할아버지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뉴스에서 가구당 48만 원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왜 내 통장에는 그 돈이 안 들어오냐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혼자 사시기 때문에 1인 가구로 분류되셔서 약 29만 원 정도만 해당되십니다. 그랬더니 박 할아버지께서 아이고, 나는 아예 해당 안 되는 줄 알았네 하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조건 48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꼭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구 수에 따라 지원금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전기세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비 같은 여러 가지 에너지 비용에도 쓰실 수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에 배정한 예산도 수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꽤 큰 규모입니다. 그만큼 대상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29만 원이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전기세나 가스비에서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고 겨울에는 보일러나 난방비 때문에 가스비나 연탄값이 두세 배로 치솟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 여사님도 평소엔 한 달 전기세가 3만 원 정도 나왔는데 여름철엔 8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신 덕분에 그 8만 원 중 거의 7만 원이 지원돼서 실제로 낸 돈은 1만 원 정도밖에 안 되셨습니다. 김 여사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선생님, 나는 이런 혜택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 돈 덕분에 여름이 하나도 안 무섭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반드시 챙기셔야 할 혜택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이제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핵심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계시면 이미 첫 번째 조건은 충족하신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나는 생계급여가 아니라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으셔도 해당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니도 나는 집세만 조금 지원받는데 이런 건 못 받는 줄 알았다 하셨는데 확인해보니 주거급여 수급자셨습니다. 그분은 결국 에너지 바우처도 받으실 수 있었고 아이고, 나는 해당 안 되는 줄 알고 평생 못 받을 뻔했네 하시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가구 안에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구 안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거나 7세 이하 어린이가 있거나 임산부가 계시거나 등록된 장애인이 있거나 희귀나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시면 해당됩니다. 또 한부모 가정이거나 소년 소녀 가장이 함께 사는 경우도 조건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그냥 포기하시는데요. 사실은 생각보다 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72세 김할머니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할머니께서는 상담실에 오셔서 나는 혼자 사는데 무슨 혜택이 있겠냐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살펴보니 할머니는 생계급여 수급자셨고 나이도 이미 72세이셨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도와드렸고
그 이후로 할머니는 여름철 전기세뿐 아니라 겨울 난방비도 훨씬 줄이실 수 있었습니다. 김할머니께서 저에게 선생님, 이 돈 덕분에 여름이 하나도 안 무섭다 하시며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해당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셨다면 반드시 한 번은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 현장에서 제가 본 분들 중에는 몰라서 몇 년씩 혜택을 못 받고 계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스스로 단정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이신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제도는 정말로 몰라서 못 받으면 너무 아까운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이 돈을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그 돈은 통장으로 주는 거냐, 현금으로 주는 거냐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대신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혹은 난방 연료비에서 바로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요금에도 쓸 수 있고 도시가스 요금이나 지역 난방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집에서 연탄이나 등유, LPG를 쓰시는 분들도 이 바우처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전기든 가스든 난방연료든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 차감 방식입니다. 이건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금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6만 원 나왔는데 에너지 바우처에서 4만 원을 대신 내주면 실제로는 2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카드를 받아서 쓰는 방법입니다. 이건 주로 연탄이나 등유처럼 직접 구입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은 자동 차감 방식을 더 편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고지서에서 알아서 깎이니까 따로 챙길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탄이나 등유를 쓰시는 분들은 카드 방식도 꼭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어디에 쓸 수 있는지가 매우 넓다는 것이 에너지 바우처의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정말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절기 미차감 신청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뭔가 하시면 여름철에 에어컨을 잘 안 쓰시는 분들은 굳이 여름에 바우처를 쓰지 않고 그 금액을 겨울로 몰아서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김할머니께서는 나는 여름에 에어컨을 거의 안 트니까 그 돈은 그냥 겨울에 쓰고 싶다 하셔서 하절기 미차감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겨울에 보일러를 돌릴 때 훨씬 넉넉하게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름철 전기세가 별로 안 나오신다면 하절기 미차감 신청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그 돈을 전기에도 쓸 수 있고 가스에도 쓸 수 있다던데 어디다 쓰는 게 제일 이득입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가장 많이 쓰는 쪽으로 집중해서 쓰시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나는 여름철 전기를 많이 쓰는지 아니면 겨울에 가스나 연탄비가 더 많이 나오는지 꼭 한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여름에는 전기를 거의 안 쓰시고 겨울에는 연탄으로 난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그럼 겨울에 연탄 살 때 바우처로 결제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박 할아버지께서 나는 여태까지 이 돈이 전기요금만 깎아주는 건 줄 알았다 하시며 무척 놀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부담되는 요금 쪽으로 몰아쓰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에너지 바우처 외에 추가 지원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는 경기도형 에너지 바우처가 따로 있고 전라북도에는 전북형 난방비 지원도 있습니다. 이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주민센터에 가셔서 우리 동네에서는 추가 지원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르면 무조건 물어보셔야 합니다.
아시는 분만 혜택을 챙겨가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대로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올해 안에 무조건 다 쓰셔야 합니다. 안 쓰시면 그냥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다 쓰시는 게 이득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카드가 좋으냐, 자동 차감이 좋으냐 하고 물으십니다. 제가 권해드리자면 연탄이나 등유처럼 직접 사야 하는 분들은 카드가 훨씬 편리합니다. 반면에 나는 그냥 고지서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 차감이 제일 편리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절약도 같이 하시면 효과가 훨씬 큽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세기를 조금만 낮추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시면 전기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겨울에는 문풍지를 붙이거나 단열 시공을 조금만 해도 난방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집안에 아직도 오래된 형광등이 있으시다면 LED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상담실에 오셨던 한 할머니는 선생님, 나는 한 달에 전기세가 10,000원도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LED로 바꾸고 나서 더 내려갔다 하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사하시거나 가족이 새로 들어오거나 나가시는 일이 생기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셔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지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돈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제도를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돈은 신청하신 분만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요.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7월부터 자동으로 다 준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그럼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바로잡아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존에 이미 받으셨던 분들은 올해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이미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셨던 분들은 올해도 7월부터 자동으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처음 기초수급자가 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나는 올해 처음 수급자가 됐으니까 7월부터 나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바우처는 1년 단위로 신청을 미리 받아서 그 다음 해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이 올해 7월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고 올해 처음 수급자가 되신 분들은 이미 올해 쓸 수 있는 신청 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도 상담 현장에서 올해 처음 수급자가 되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68세 박 할머니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께서는 올해 초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처음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자 전기세가 걱정되셔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수급자 됐으니까 7월부터 정부에서 돈 준다고 하던데 그거 언제 들어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할머니, 올해 처음 수급자가 되셨기 때문에 올해는 이미 신청 기간이 끝났고 내년에 쓰시려면 올해 하반기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아이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 하시며 무척 속상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올해 처음 수급자가 되신 분들은 반드시 올해 하반기 6월부터 12월 사이에 신청하셔야 내년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놓치시면 무려 1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수급자분들도 이사하시거나 가족이 새로 들어오거나 나가시면 무조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혜택이 끊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어렵다고 느끼십니다. 선생님, 그거 신청하려면 복잡하다던데 나는 컴퓨터도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무조건 주민센터로 가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겁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다. 그 말씀만 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다 도와드립니다. 신분증은 꼭 챙겨가셔야 하고요. 혹시 건강이 좋지 않거나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족이나 친척분이 대신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리 신청을 하실 때는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컴퓨터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인터넷은 조금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라인보다는 직접 주민센터에 가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빠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공무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주는 직권 신청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나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이 제도를 물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물으십니다. 선생님, 신청하려면 돈 들어갑니까? 여러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전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료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서류만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할 때 주민센터 직원분들도 너무 바쁘다 보니 가끔 설명을 자세히 못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여쭤보셔야 합니다. 혹시 하절기 미차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네는 추가 지원이 있습니까? 나는 전기보다 가스비가 많이 나오는데 바우처를 어디에 쓰면 좋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내 상황에 딱 맞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올해 처음 수급자가 되신 분들은 반드시 올해 하반기에 신청하셔야 내년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시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안 물어보는 게 손해일 뿐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꼭 가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돈은 신청하신 분만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 기간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을 못하시면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하니 놓치지 않도록 꼭 챙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대원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혹시 이사를 가시거나 가구원 수가 바뀌면 꼭 새로 신청하셔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7월부터 다 자동 지급된다 고 알고 계시는데 이는 기존 수급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새로 수급자가 되신 분들은 올해 신청을 못하시면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너지 바우처는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 난방비, 전기세가 많이 드는 요즘 같은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주변 어르신들이나 지인들 중에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모두에게 든든한 힘이 됩니다. 오늘 제 설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또 다른 복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